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드로리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그 리튬을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탄산 리튬 쪽하고 수산 리튬, 이런 리튬을 개발을 해서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이 소재로, 양극재의 소재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비상장사인 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 상장사를 인수해서 A&D, 인수 후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내용을 완전히 바꾼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 회사는 예전부터 그 포스코에서 리튬 쪽을 연구했던 그분이 이제 뭐 연구 총괄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포장됐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나와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리튬 플러스가 이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리튬을 갖고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권사채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팔아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채권을 시장에서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를 행사를 해서, 그래서 이 주식을 시장에 갖다 팔아서 이 투자자들도 수익을 가져가고, 그래서 투자를 받은 리튬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나 이 하이드로 리튬, 또 리튬 포어스 이런 회사들은 뭐 목적했던 돈을 얻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뭐 윈을 한 거고, 이 투자자들도 뭐 3,000원에 투자해서 말 그대로 10,000원 넘는 가격에서 팔아먹었으니까 최소 300% 이상, 1년여 만에 수익률이 300% 이상이면 뭐 대박인 거죠. 예. 그래서 투자자들도 윈한 거고, 손해를 본 건 시장에서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이 주가가 꾸준히 올라서 뭐 이게 한 6만 원인가요? 그렇게까지 올라갈 때는 뭐 시장 내에 있는 투자들도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이런 머니게임 하는 종목들은 신규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전에는 결국은 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수산 리튬이나 탄산 리튬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방송한 게 있으니까 그 방송을 들으시면 뭐 빠르게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리튬을 개발하는 이 경함형 광산이나 염호용 그 추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한번 방송을 돌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리튬이 양극재에 사용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 리튬이 그 이후에, 제가 방송한 이후에 이 리튬 가격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은 2021년, 2022년까지는 이 리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대신 공급이 굉장히 딸렸죠. 그러다 보니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21년과 2022년 이후에 리튬 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게 2023년부터 생산이 대규모로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리튬 가격은 폭락을 했죠. 이거는 이 광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수요와 공급이 딱 정해져 있는, 그 공급도 쉽게 늘리지 못하고 수요는 한번 늘어난 수요는 잘 줄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나 이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형적이죠. 그래서 이 리튬 광산들이 이 생산을 개시하면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하이브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도 이 리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그거와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게 됐죠. 그리고 리튬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21년과 22년에 대규모로 쇼테이지가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리튬 가격이 이때는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굉장히 낮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스가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대규모로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관련된 공단을 조성하면서 여기에 한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 5천억이란 자금 자체가 이 전환사채와 또 신준인수권 사채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시장에서 조달한 돈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쉬웠어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돈을 그 대출을 받거나 어떤 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그 자기들이 부담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 그러니까 리튬포러스 이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리튬포러스하고 하이드로리튬 뭐 상장사고요. 비상장사는 리튬 플러스인데 이 회사가 모든 회사들을 다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투자 조합이나 이런 데들 이름들이 등장하죠. 굉장히 이 상장사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사채를 갖고 뭐 시장에서 다시 이제 이 투자자들은 주가가 끌어올려졌을 때 그 시장에서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사채를 행사를 해서 이 차익을 먹는 그 전형적인 머니게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름 나온 이 주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주식을 팔아먹었죠. 지금 하이드로리튬의 주 수익은 예전에 이 회사가 그 주력을 했던 교량용 케이블, 이 타이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 이런 그 교량용 케이블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이 매출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공사 등 이런 공사업을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은 그 옛날 코로나 때보다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었지만 그 안에 알맹이를 보면 대규모 영업 손실을 보고 있고 또 단기 순손실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벌이는 리튬 사업 자체가 아직은 수익을 갖지 못한 그런 그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리튬 플러스와 함께 이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들어왔던 투자 조합들은 대부분 다 이 특수관계인을 해소해서 시장에서 팔고 나갔습니다. 매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이거를 발표했을 때 이 최대 주주였던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는 1,400만 주, 1,470만 주 정도 됐지만 이게 이제 415만 주 정도로 확 줄었죠. 이제 그게 이제 특수관계인들 해소하고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자신이 보유하고 직접 갖고 있던 457만 주 중에 이게 415만 주로 됐기 때문에 직접 보유하고 있던 것도 일부 매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최대주주마저도 주식을 이제 최대주주 리튬 플러스마저도 팔아먹었고, 그리고 이 다음 대길산업이라고 여기 들어와 있던 이 회사도 지금 이 7.15%에서 4.19%로 주식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재훈이라는 이분도 6.97%에서 2.71%다 팔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다 팔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늘었다고 하는 이 전지훈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 사채하고 전환사채를 행사를 해서 주식이 발생한 건데 이것도 대부분 다 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가 지금 275만 주 이게 행사가 될 겁니다. 3만 주는 12월 22일, 그다음에 272만 주는 12월 28일 행사가 되면 이건 뭐 3,300원에 샀기 때문에 3,304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큰 괴리감을 갖고 있죠. 이거는 그 전환되자마자 시장에서 바로 팔려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714만 주가 남아 있죠. 3,304원에 투자한.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같은 경우도 12월 22일 날 181만 주가 지금 나올 건데 이것도 3,304원에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668만 주가 남아 있죠.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이 지난 4월 7일 날 69,900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 주요 주주들이 특수관계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었고, 급기야 이 12월 달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급사채가 대규모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죠. 27%나 하루에 폭락하고 장 개시할 때는 하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하한가를 벗어나서 마이너스 27% 정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그나마도 주가 하락을 막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게 AND가 돼서 인수가 되고 AND를 시작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또 한 1년 기간 될 텐데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먹을 게 있지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검사채를 발행한 이후에는 별로 먹을 게 없죠. 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검사채는 대부분 다 이 3,000원대 이때 기준으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년이 지난 시점에 이게 행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매물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튬 포어스죠, 이름 바꿔서. 이런 시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걸 전환사채와 신주인권사채를 갖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 발행사 쪽, 이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뭔가 리튬 포어스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시장을 통해 조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신주인수검사채와 전환사채를 투자해준 투자자들은 그 전환사채와 이 신주인수검사채를 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또 신주를 발행하도록 그 신주 납입을 하고 해서 이 주식을 갖고 시장에서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산 투자자들, 여기서 잡은 여기 이날 이후로 산 투자자들은 계속 물려간 겁니다. 그것도 1년여가 넘게 말이죠. 대부분 이때 물려버린 투자자들은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 줄 거다라고 상상을 하겠지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검사채 같은 이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바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 이유는 이 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워낙 이 하이드로리튬과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러니까 쌀 때 이미 전환사채를 발행해 놨기 때문에 뭐 전환 가격을 낮출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머니게임 종목들에 뒤늦게 뛰어들어가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들은 머니게임 하는 종목들이니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해드린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주가가 전환사채나 신주금사채가 모두 행사가 돼서 시장에 매물화되면 다시 세팅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또 그런 머니게임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범죄다라고 말하기도 진짜 어려운 사실인데, 주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걸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를 밝혀낼 수 있다면, 즉 금감원이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다면 모르겠지만, 그 금감원도 그렇고 이 검찰도 기본적인 생각은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공한 작전, 성공한 머니게임은 처벌하지 않는 거죠. 결국 실패한 작전과 실패한 머니게임에 대해서만 현 금감원이나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들어간 투자자들은 손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머니게임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머니게임 종목들, 지금 자기 사업으로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인기 있던 테마주나 이런 것들 갖고 막 호재성 재료를 남발하는 업체들. 그런데 매 분기 실적은 계속 적자가 쌓여가고, 이런 업체들은 거의 100% 거의 머니게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규 사업을 이런 머니게임 업체들은 많이 들고 오는데요. 적자 보는 회사가 기존 사업에서 적자를 보는데 신규 사업으로 흑자를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결국은 머니게임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거래 사채 같은 그런 그 주식 관련 채권들을 팔아서 돈을 조달하고 그 돈 갖고 뭐 계속 호재성 재료를 내놓거나 이러면서 결국은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순환이 계속 되는 한 이 회사는 안 망합니다. 하지만 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최소 5년 후에는 관리 종목이 되고 6년 차에 또 적자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의 머니게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이런 머니게임 하는 세력들은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돈을 빼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아예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